제가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단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점점 살얼음판이 아닙니다. 이제 낭떠러지에 저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가 국내 총생산 추락, 대한민국은 끝났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잖아요. 그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주요국의 2023년도 명목 GDP 현황입니다. 명목 GDP라는 것은요. 그 해에 전체 국민이 생산한 총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규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대한민국 14위로 밀려났습니다. 14위로. 이제 멕시코한테도 밀렸어요. 멕시코가 1조 7,800억 달러고요. 대한민국은 1조 7,100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추락할 것인가 저는 그게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이후로 말입니다. 14위까지 추락한 것은 처음입니다. 2018년에는 이게 10위까지 올라갔거든요. 10위. 이게 14위니까 10위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캐나다 수준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캐나다. 그런데 지금 캐나다는요. 언감생심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1조 7,100억 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엄청나죠. 물론 주요국 중에 미국은 27조 3,400만 달러로 단연 1등이고요. 중국이 17조 7,900만 달러로 2등입니다. 금액을 보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G2라고 합니다. G2. G2는 미국과 중국을 말합니다. 독일도 뭐 적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국에 비하면 턱없이 적죠. 4조 4,500억 달러. 일본도 4조 2,100억 달러. 예, 일본이 지금 독일한테 밀렸습니다. 2023년도. 인도가 3조 5,700억 달러. 아마 일본은요. 또 인도에 밀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기에 영국은 3조 3,400억 달러. 프랑스도 3조 300억 달러입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꼬꾸라졌다는 건 여러분 저는 어마무시한 충격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은 말입니다. 예, 브라질보다 우리가 어떨 때는 앞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 규모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프랑스도 그렇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지는데 특히 말입니다. 멕시코는요. 이게 미국과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니어쇼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급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공장이 멕시코에 막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에도 판매하겠지만 미국으로 많이 판매하겠다는 그 목적으로 실제 엄청나게 멕시코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예, 2023년이죠. 2029년쯤 되면요.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에게도 밀린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인도네시아에게 밀린다는 전망.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이죠. 대한민국 지금 정신 안 차리면요. 진짜 대한민국 끝났다는 이야기가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말입니다. 성장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목 GDP 2019년에 1조 6,570억 원이었거든요. 7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4년 사이에 겨우
3.7% 늘어났어요. 618억 달러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예, 주요국 중에 14위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1조 7,128억 달러인데 성장을 못하잖아요. 성장을.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을 못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경제 강국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극한 대립,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금 망친다고 봅니다. 이거 빨리 우물 안에서 이게 깨어져 나오지 않으면 임진왜란 일어나서 조선 반도가 완전히 유린된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남침하는 거 그거 저는 나라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 그때하고 뭐가 다르죠? 저는 여러분 국가 지도자들이 우물 안에 들어앉아서 그들끼리 땅 따먹기 한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우물 밖으로 나와서 넓은 세상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대로면 진짜로 다 망한다는 이야기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만 해도 7, 8% 성장이었습니다. IMF 때도 말입니다. 5, 6%는 성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23년 1.4% 성장이잖아요. 그야말로 꼬꾸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잠재 성장률까지도 지금 더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OECD는요. 2046년에 0%를 기록하고요. 2060년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0.08%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끝났다. 이 말이 저는 틀리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가 지도자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나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데 그들은 싸움만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보세요. 이게 말입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어떤 골드만삭스가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1980년에 대한민국이 잘 안 보이죠. 그죠?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대한민국이 12위에 랭킹가 됩니다. 12위에. 그리고 2022년에도 12위에 랭킹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050년에 가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 있죠? 안 보입니다. 큰일 났어요. 심지어 나이지리아한테도 우리는 밀립니다. 나이지리아한테. 2075년에 가면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15위권 안에도 없습니다. 이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지금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게 지금 대한민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침몰한다 그 뜻이잖아요. 2075년에도 마찬가지인데 2050년에도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 대한민국의 상황 심각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짐작을 하는 것, 전망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파키스탄도 들어가 있고요.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보여요. 필리핀도 14위까지 올라갑니다. 필리핀도. 우리 지금 정신 안 차리면 확실하게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태를 맞는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게 될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교육개혁을 들고 나온 것도 바로 이런 상황을 지금 다 예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어렵습니다. 총선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더 이렇게 부강시켜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됐어요.
저는 국가 지도자들이 지금 각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잘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터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끝났다. 저도 이 말하기 싫어요. 나의 조국인데 나의 조국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 그만큼 말입니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주고 누군가는 이 잘못을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요 필부지만 목소리를 내면서 대한민국의 상황 계속 짚어주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하고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 된다.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재 상태가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